359번 문제에서 보면요. 지금 원소가 x, y래요. 근데 그 원소 조건지집법 써 있잖아요. 그럼 이 집합의 조건을 만족하면 된대요. 그럼 x는 지금 여기에 들어간 거고 y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 식을 성립하는 x, y 값을 원소로 갖는다라고 얘기만 해준 거잖아요. 그럼 이 문제에서 이야기는 뭐냐? 2p, q제곱이 얘의 원소냐라는 질문은 x에 2p를 집어넣고 y에 q제곱을 집어넣었을 때 같냐라고 질문한 거랑 똑같다고.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은 얘부터 깔아줬잖아. p, q가 지금 이거의 원소다라고 얘기는 해줬죠. 그럼 이 이야기는 일단은 얘 조건을 갖고서 얘기해주는 게 x에 뭐가 들어갔고 그럼 y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조건은 q는 지금 로그 5에 p라고 쓸 수 있는 조건을 갖고서 지금부터 생각을 하래요. 그럼 1번부터 보는 거야. 1번 보기부터 보니까 지금 이때 1번에서는 얘가 지금 2p가 들어갔대죠. 그럼 얘가 2p가 들어가서 얘를 먼저 꾸몄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2p가 들어갔구나. 그럼 여기에는 지금 로그 5에 2p 이렇게 지금 쓰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식을 우리가 로그 성질을 이용해서 바꿔주는 것 뿐이야. 근데 얘를 바꿔주니까 얘는 지금 어떻게 돼? 로그 5에 2 더하기 로그 5에 p 이렇게 쓸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상태에서 이때 로그 5의 p를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다고 했어? q라고 쓸 수 있겠어. 그럼 얘는 결국은 그냥 로그 5에 2 플러스 q라고 밖에 못 쓰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q제곱이랑 같냐고. 이거는 q제곱이랑 같다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럼 얘는 성립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다고요. 그럼 두 번째 2번 보기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본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지금 5p가 들어갔었을 때 라는 내용을 말해주는 거고 그럼 이번에는 지금 로그 5에 5p라고 쓰여져 있는 애를 갖고서 로그 성질을 바꿔봐라. 그럼 로그 5에 5가 1 더하기 여기는 로그 5에 p 이렇게 쓰여졌다는 소리겠지. 그럼 이때도 지금 로그 5의 p를 우리는 뭐로 바꾸랬으니까? q로 바꾸랬으니까 얘는 1 더하기 q요. 이렇게 지금 쓰여진 건데 그럼 그게 지금 q 더하기 5랑 같냐고요? 아니요. 얘도 지금 q 더하기 5랑 같지 않으니까 이것도 얘의 원소라고 말할 수는 없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겠죠. 세 번째도 봤습니다. 이번에는 p제곱이 들어갔대요. 그럼 p제곱이 들어갔으니까 얘는 로그 5의 p제곱이고 그럼 로그 성질에 의해서 어떻게 나와야 돼요? 앞으로 곱해지는 2로그 5에 p 이렇게 쓰여졌다는 거겠죠. 그럼 이때 로그 5에 p 대신 또다시 뭐 집어넣어라? q 집어넣어라. 그럼 얘는 뭐라고 써줘야 돼? 네, 2q라고 쓰여지는 식인데 그게 지금 q 플러스 2랑 같냐라고 질문했으니까 얘는 같아요? 이것도 식이 다른 표현이 됐습니다. 근데 4번 보기에서 보면요. 이번에는 로그 5에 지금 p분의 1이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럼 이번엔 로그 성질을 해서 어떻게 쓸까요? p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얘가 반대로 마이너스 로그 5에 p 이렇게 갖다 쓰면 된다는 거겠죠.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얘 대신 q가 들어가면 얘가 지금 뭐가 되었다? 마이너스 q가 되었다. 그럼 그 표현이 지금 저기서 y가 마이너스 q를 했으니까 얘랑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얘가 원소구나. 그래서 4번의 답이요. 이렇게 체크를 하세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된다고요. 네, 368번 문제는요. 전 시간 영상에 담겨져 있는 문제입니다. 자체를 설명을 해줘서. 그래서 뭐냐. 전제 조건이 x가 1과 2 사이에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a, b, c의 크기 비교를 하라고 얘기를 해줬잖아요. 근데 여기서 쓰여져 있는 거 보면 얘는 지금 일단 로그 2의 x라고 쓰여 있고 여기는 로그 2의 x의 전체 제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로그 x의 2잖아. 그럼 먼저 바꿔줄 수 있는 건 얘를 먼저 바꿔줄 생각을 하겠죠. 그럼 나는 c를 일단 뭐라고 바꿔놓을까? 로그 2의 x분의 1이요. 이렇게 먼저 바꿔놓고 시작을 해주는 게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 문제도 다 똑같이 A, B, C는 다 로그 2의 X 갖고 표현이 돼 있잖아. 그래서 로그 2의 X를 어차피 얘는 그냥 A라고 했으니까 로그 2의 X 대신 다 A라고 갖다 써놨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A는 그대로 일단 A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대요. 근데 여기 상태에서 그럼 B는 뭐라고 해석을 하세요? A 제곱이라고 해석을 하세요. 문제를 풀재요. 그럼 C는 뭐라고 해석하세요?
네, a분의 1이라고 해석해서 문제를 바꿔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라고.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서 깔려준 이 조건을 갖고서 x의 범위를 알려줬는데 로그 2의 x를 치환했으니까 얘를 바꿔주면 되잖아. 그럼 이때 얘를 로그 2의 x의 범위로 바꿔주시면 이때 양변에 로그 2, 로그 2 씌워졌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로그 2의 1이 0이고 로그 2의 2가 1이고 로그 2는 밑이 2인 건 증가함수니까 부동호 방향을 안 바꿔줘서 이렇게 써줬구나. 그럼 결국 A의 범위가 0과 1 사이에 있어요 라는 걸로 이야기를 하자는 소리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A가 0과 1 사이에 있었을 때 크기 비교를 하지. 그럼 얘는 0과 1 사이에 있는 게 맞겠죠? 근데 0과 1 사이에 있는 걸 제곱을 해줬대요. 그러면 그때 A랑 A제곱에서 크기 비교는 숫자가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A제곱이 A보다 작아요. 당연한 소리겠죠? 맞죠? 그래서 B가 벌써 A보다 작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를 갖고 역수를 취해줬어요. 그럼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를 갖고 역수를 취해주면 이 숫자는 1보다 무조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즉 얘가 1보다 커야 된다고. 그럼 뭐야? 얘는 다 0과 1 사이에 있던 숫자잖아요. 근데 얘는 1보다 커야 돼요. 그럼 얘가 가장 크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때 C가 가장 커요. 이렇게 해서 크기 비교가 끝나겠습니다. 이게 368번 문제를 얘기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알겠어요? 세 번째 369번 문제도 동일하게 보십니다. 근데 이번에는 전제 조건이 0과 1 사이에 지금 BA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상태에서 로그 A의 B, 로그 B의 이런 식으로 지금 쓰여져 있죠. 이때는 이번에도 이 조건을 먼저 갖고 문제를 푸실 건데 이때 여기서 내가 첫 번째 할 수 있는 행동은 뭐냐면 얘 형태를 좀 만들고 싶어요. 얘 형태를. 그럼 이 형태를 만들겠다는 건 나는 이 B라는 숫자에다가 로그 A를 깔아줬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로그 A를 깔아줬어요. 알겠니? 그럼 난 여기에다가 지금 이 0은 잠시 버리고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진수 역할이 어차피 0은 안 될 거라서. 그럼 지금 B와 A와 1이라고 쓰여져 있는 형태에서 원래 이렇게 쓰여 있는데 거기에 지금 내가 로그 A인 밑을 깔아주겠다고. 이렇게 지금 A인 걸 깔아주겠다고. 알겠어? 그럼 이렇게 깔아준 이유가 지금 나는 이 A라는 숫자인 로그 A의 B를 보고 싶은 거야. 그럼 여기에서 벌써 로그 A의 B는 보이는 형태가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이해됐니? 근데 이렇게 써졌을 때 보자. 내가 지금 이번에도 로그를 깔아줬는데 밑이 몇인 걸 깔아줬어? A인 걸 깔아줬어. 근데 그 A의 범위가 0과 1 사이에 있잖아. 그럼 증가야 감소야? 감소야. 그러니까 얘는 부동호 방향 반대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바꿔줄 수 있겠죠. 이 원래 있던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지시면 되고 그럼 다시 말하면 로그 A가 몇이에요? 1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첫 번째 이 A라는 숫자는 1보다 큽니다. 이렇게 먼저 찾아주세요. 라고 얘기해주는 내용이 된 거예요. 이해됐어요? 두 번째 조건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나는 로그 B의 A라는 걸 보고 싶어서 이번에는 이 A에 있는 거에 양변에 밑이 B인 로그를 실체할 수도 있겠구나. 그럼 이번에도 B, A, 1 있었는데 여기에 로그 밑이 B인 거를 하나씩 다 갖다 놓자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럼 원래도 부동호 방향이 이렇게 있었을 건데 거기서 이번에도 지금 B인 걸 깔아줬죠. 또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신경 쓰면 되거든요. 근데 얘는요 또 B의 범위도 0과 1 사이에 존재해요. 그러면 감소함수니까 부동호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 반대로 또 바뀌어져야 돼. 그래서 얘가 지금 반대로 바뀌어집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이번엔 로그 B의 A인 얘가 B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B가 로그 B의 B는 몇이고 로그 B의 1은 그러니까 두 번째 찾은 건 B는 이때 여기 사이에 있어요 라고 벌써 깔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준 상황이 되었어요. 그럼 세 번째
는 이제 어떻게 찾았냐? 일단 A, B의 크기 비교는 끝났죠. 근데 여기 상황에서는 얘는 로그 A의 B분의 A잖아요. 이걸 로그 성질을 이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진수에서 나누기면 로그끼리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돼. 그럼 얘는 1C라는 자체는 1 마이너스 로그 A의 B예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우리 아까 지금 보자. 로그 A의 B 원래 뭐였어, 문자가? A였어.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A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아까 A 범위 찾지 않았어? 1보다 어땠어? 컸어. 그럼 1 마이너스 A는요, 어떻게 될까요? 0보다 작은 수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겠죠. 그럼 결국 크기 비교 끝났네. A는 1보다 큰데 B는 0과 1 사이에 있고 C는 음수래. 그럼 C가 가장 작고 그 다음 B고 그 다음 A구나.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구나. 이게 369번 문제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CB의 A인 답을 5번 이렇게 체크를 하세요. 이게 369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이 있는 상황에서 로그 B의 A나 로그 A의 B나 이런 게 보이면 양변 로그를 씌워줘서 저거랑 똑같은 형태를 만들어줄 수도 있다고. 이해됐죠? 네, 374번 문제부터 접근을 해볼게요. 오른쪽 그림은 하나는 지수함수 돼 있죠. 하나는 로그함수 돼 있죠. 그럼 원래 이번 시험에 먼저 고민할 건 얘입니다. 얘가 지금 지수함수, 얘가 로그함수가 하나의 그래프에 같이 떠 있다면 둘은 역함수 관계인가부터 먼저 의심을 하셔야 돼요. 둘이 역함수 관계일까요? 왜 아니라고 얘기해요? 네, 밑이 달라요. 얘는 2고 얘는 밑이 4라서 밑이 다른 거잖아요. 그럼 이건 역함수 관계가 아니구나. 그러면 이거는 그냥 주어진 그래프를 갖고서 천천히 하나씩 해석하세요 라는 소리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나머지 자체에서 해석을 하다 보니 우리는 Y는 X라는 그래프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가 하자는 행동은 항상 그걸 X좌표를 대입해서 얘랑 똑같은 여기를 알파라고 쓰라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잡아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잡을 수 있는 행동은 지금 이 상태에서 얘랑 만나는 건 얘랑 똑같은데 아직 얘는 모르니까 세모 이렇게 놓으셔도 되겠죠. 이 눈금을 먼저 챙겨줘야 되는 게 Y는 X가 떴었을 때 행동이야. 그럼 나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함수값이니까 대입할 거잖아. 근데 눈금 벌써 힌트를 주어진 게 지금 이 상태에서 얘가 얘래. 그럼 이 베타라는 거는 어디다 대입하라는 거야? 로그 4의 x인 여기에다 대입하라는 거겠지. 그럼 그걸 대입한 y값이니까 이 세모가 로그 4의 베타예요. 이렇게 지금 쓸 수 있겠죠. 그럼 이 세모랑 얘랑 똑같았으니까 여기가 다시 로그 4의 베타예요. 이렇게 지금 쓸 수 있는 상황이 되시겠네요. 그럼 이 로그 4의 베타라는 걸 다시 점점점 따라가다 보니까 이 점의 x좌표가 로그 4의 베타고 이 점의 y좌표가 뭐다? 알파입니다. 이렇게 지금 쓰여진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갖고서 여기 점이니까 여기에다가 대입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 2의 로그 4의 베타가 알파예요 라는 이 식을 찾아줬어요 라는 소리밖에 없다고요. 근데 이렇게 찾아주니까 우리 로그 성질 쓸 수 있겠네. 얘 밑이 2인데 여기 밑이 4라면 얘랑 바꿔주고 4는 당연히 2의 2분의 1제곱 바꿔줄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얘랑 체인지 하세요 라는 게 당연한 거잖아. 맞아. 그럼 이거랑 얘랑 체인지라면 베타에 뭐라고 써져? 그냥 2분의 1제곱 이렇게 쓰여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베타의 2분의 1제곱이 알파랑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온 거라고. 그럼 베타의 2분의 1제곱이 알파니까 즉 루트 베타가 알파인데 알파 대신 루트 베타를 넣는 건 좀 귀찮은 것 같아.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서 베타 대신 뭘 대입하겠다? 알파 제곱을 대입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관계식을 알려준 거구나. 이거 갖고 베타값, 알파값 찾으라고. 그럼 베타 대신 알파 제곱을 집어넣으니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가 12요. 그럼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2가 0이라는 걸로 방정식 풀라는 소리밖에 없겠네요. 그럼 알파는 마이너스 4 또는 3이요. 이렇게 나올 거고
당연히 여기서 이 알파는요, 양수 쪽이잖아. 그러니까 알파가 3이에요. 이렇게 찾으라고. 그럼 알파가 3이었으면 베타는 3의 제곱인 9라고 갖다 쓰면 되겠구나. 그래서 최종적으로 알파, 베타 곱한 값을 갖다 쓰세요. 27이요. 이렇게 해석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375번 문제에서 상황도 볼게요. 이번에도 똑같아. 두 곡선, 얘 지수함수, 얘 로그함수가 돼 있어요. 뭐 먼저 의심해봐라? 역함수 관계인지 의심해봐라. 역함수예요? 아니요. 예, 밑이 얘는 2이고 얘는 밑이 3이라서 역함수 관계가 아니야. 그럼 이때는 그냥 함수값에다 막 대입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자. 그럼 나머지 문장을 보다 보니까 y축과 만나는 점을 A, B란데. 그럼 벌써 이 문장에서 y축과 만나는 이 점 좌표들은 구할 수 있어, 없어? 당연히 구할 수 있어야겠죠. 왜냐면 이 좌표, 이 A점 좌표는 X좌표가 0이었었을 때 집어넣으라는 거니까 2요. 이렇게 지금 찾아주면 되고, 얘 X 대신 0 집어넣었을 때 1이요. 그럼 이런 점들은 먼저 챙겨놓고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 뭐야? 이 점 A를 지나가면서 X축과 평행한 직선이 얘랑 만나는 점 C래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 C점 좌표 구할 수 있냐고. 이 점의 좌표에서는 얘랑 Y좌표가 같아야 되고, 근데 이 점은 지금 얘를 지나가는 거니까, 즉 얘가 2다라는 걸 이용해서 방정식만 풀어주시면 되겠구나. 그럼 로그 3의 x 플러스 1 이 1이 되면 되는 거고, 그럼 이때 x 플러스 1 얘가 몇이 돼야 된다? 3이 돼야 됩니다. 그럼 x는? 그럼 C점 좌표 2,2요. 이렇게 벌써 구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설명해 준 게 D점에서 얘랑 평행한 얘를 잡아줬대. 그럼 이 B점의 좌표도 얘가 1이요. 이렇게 벌써 잡혀진 거잖아요. 그럼 이때 이 X좌표는, 이 D점은 얘를 지나가는 거니까, 그럼 이번에는 여기 대신 1이 들어간, 즉 1은 2의 X 플러스 1제곱, 이거 방정식 풀라고. 그럼 얘 방정식을 풀려다 보니까 X 값을 구해야 돼. 그럼 로그 정의를 쓰겠지. 왜? 밑을 갖게 못하니까. 아니면 이런 식으로 2의 0제곱 생각해도 되는 거고. 그럼 이때 X가 몇이어야 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1이요. 이렇게 지금 잡혀진 거잖아.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데, 그럼 얘 사각형은 사다리꼴이 되었구나 라는 소리밖에 없는 거잖아. 그럼 여기 상태에서 얘 길이가 지금 2고 여기 길이는 지금 1이고 높이는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지금 윗변 아랫변 2 더하기 1 거기에 곱하기 높이 1 하세요. 그럼 2분의 3이요. 그래서 답은 1번이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지 않을까? 381번 문제 어려운 상황이 없죠. 왜? 정의역 일단 주어졌어요. 근데 이때 로그 함수라고 쓰여져 있는데 얘가 몇 차식이야? 1차식이잖아. 그럼 그래프 모양만 챙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 그래프 모양이 밑이 2분의 1이니까 증가야 감소야? 그럼 감소하는 형태로서 그래프가 그려졌는데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요. 그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요. 이렇게 1차식이었으면 그래프 개형만 찾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그럼 여기 상태에서 그때 그거의 최대값이 3이래요. 그럼 어디서 최대를 가져? 마이너스 1이었을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해서 계산하자. 그럼 여기는 로그 2분의 1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k가 되는 거고 그게 3이래요. 근데 얘가 지금 0이 되니까 k 값이 3이구나. 얘를 찾아줬으면 최소값은 2에서 갔겠죠. 그럼 최소값 2에서 가지니까 2를 대입하세요. 그럼 얘는 로그 2분의 1에 2 대입하니까 4. 거기에 지금 플러스 k값 구한 3. 그럼 로그 2분의 1에 4가 몇이죠? 마이너스 2요. 그럼 더하기 3이니까 얘 값은 1입니다.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니네가 학기 중에 시험을 봤었을 때 지수함수에서 산술기하 평균 쓰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거든. 근데 로그 함수에서 산술기하 평균이 떴을 때는 왜 그렇게 써야 될지라는 거 헷갈릴 때가 좀 많아. 근데 그 자체를 그냥 하나씩 보여주면 그냥 함수에서 지금 표현을 해줬는데 x가 어차피 1보다 크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져 있어요. 근데 여기 상태에서 얘는 지금 2 로그 5의 x고 그리고 여기는 로그 x 125야. 그럼 125는 일단 5의 세제곱이고 그럼 얘는 3 로그 x의 5라고 일단 바꿔줄 수는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해줘야 될 행동이 뭐일 것 같아? 얘 지금 로그 5의 x야.
근데 얘는 로그 x에 오잖아. 그럼 뭐 해줘야 될 것 같아? 밑 변환해줘야겠죠. 밑이 다르잖아요. 그럼 밑을 일단 먼저 같게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럼 밑을 뭘로 똑같이 만들어줄래? x로 똑같이 만들어줄래. 그래서 얘는 이 로그 5의 x라고 일단 그냥 갖다 써줬어요. 그럼 로그 x의 5는 어떻게 써져요? 역수해야 된다고 했죠? 얘랑 얘랑 위치가 바뀌어지면. 그럼 얘는 로그 5의 x분의 3이요 라고 쓰여져 있는 이 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함수가 바뀌어졌단 말이야. 근데 이 함수에서 보니까 우리 로그 5의 x가 있으면 얘를 치환하자는 소리로 바뀌어졌대. 그래서 로그 5의 x를 내가 얘 p로 바꿔줬대. 그럼 이때 얘는 y는 2p 플러스 p분의 3. 그럼 이거의 최소를 찾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바꿔준 건데 다시 치환을 하니까 범위 챙겨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p의 범위는 x 값에 따라서 결정이 된 거고 근데 그 x가 1보다 어떻대요? 크대요. 맞죠? x가 1보다 크대요. 근데 얘는 지금 증가야 감소야? 증가잖아요. 밑이 오니까. 그럼 결국 1이었을 때 최소값 아닐까? 그럼 1 들어갔을 때 몇인데? 0이니까 결국 p가 지금 0보다 크다라는 조건 하에서 얘의 최소를 구하라고 했었다고. 근데 지금 뭐야? p는 양수죠? 근데 거기 상태에서 분수식으로 되는데 합의 최소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산술기하 평균에서 양수 조건에서 합의 최소는 2 루트 그리고 둘이 곱한 6이요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라고 쓰여진 거고 그럼 결국 얘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얘 등호가 성립한 얘 값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답은 2 루트 6이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다가 유형 10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유형 11번 문제부터 얘기해 주는 건 이제 우리가 로그 방정식입니다. 로그 방정식도 로그 지수 방정식을 문제를 풀었을 때처럼 항이 2개냐와 항이 3개 이상이냐 즉 거듭 제곱꼴이냐 그거 갖고 얘기가 달라졌고 그러면 로그 방정식에서 첫 번째는 밑이 같은 상황에선 이렇게 벌써 밑이 같은 상황에서 문제를 풀려고 할 때는 그럼 이때 우리가 풀이해야 되는 건 뭘 풀이를 해줘야 되는 거야? 밑이 같으니까. 네, 진수끼리 같다라는 조건을 써서 푸시면 되겠죠. 그래서 진수끼리 같다라는 걸 먼저 풀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개념 원리 때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했냐면 로그 방정식에서는요. 얘를 푼 게 항상 답이 아니라 이걸 푼 다음 진수 조건을 확인을 하셔야 이 과정을 항상 겪으셔야 돼요. 얘에서 푼 답이 끝까지 답이 아니라 진수 조건을 확인하자. 그럼 우리 진수 조건이 뭐였죠? 로그에서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그 구한 방정식의 해가 fx에 집어넣었을 때 0보다 큰지 gx에도 집어넣었을 때 0보다 큰지 그걸 꼭 확인을 하셔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로그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얘도 fx에 hx라고 쓰여져 있고 그리고 로그 지금 이 상태에서 gx에 hx 이렇게 지금 쓰여져 있는 상황에서 또 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나는 일단 여기서 깔아준 행동은 지금 진수가 같았을 때라는 조건을 먼저 갖고서 문제를 푼 겁니다. 그럼 진수가 같았을 때의 조건은 뭐였어요? 밑이 같으면 되겠어요 라는 걸 먼저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밑이 같으면 된다라는 방정식을 풀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또는 이라는 조건으로 나는 밑이 달라도 진수가 항상 1이라면 그때는 로그 값은 무조건 0으로서 똑같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또는 진수 hx가 1이 된다라는 것도 확인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항상 이거를 이 마지막 과정은 꼭 겪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푼 후 그럼 이번에는 밑에도 미지수가 있었으니 밑과 진수의 조건을
확인을 한 거에서 만족하는 걸 답으로 쓰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던 게 로그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풀이에요. 그럼 여기 상황에서 이제 이 391번 문제를 보니 얘를 풀고 싶은데 얘는 항이 3개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만 로그에서 더하기랑 빼기랑 돼 있으면 진수끼리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항이 하나짜리라고 생각하고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럼 항이 하나짜리인데 이때 여기서 로그를 계산하려다 보니까 얘는 로그 4야. 근데 여긴 로그 4분의 1이야. 그럼 당연히 뭐 해줘야 돼? 밑을 4로 똑같이 먼저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얘를 4로 만들어주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이렇게 바뀌어지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 뭐 해주느냐? 얘가 마이너스였을 때는 그때는 니네가 이쪽으로 넘겨져서 계산하는 습관을 갖는 걸 좀 더 추천을 해요. 아니었으면 그냥 이 상태에서 얘가 백이었대. 그럼 진수끼리 뭐 해줘야 돼? 나눠줘야 돼.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갖다 써도 됩니다. 로그 x에 그럼 x-5분의 x-2가 되는 거고 그럼 이게 지금 2분의 1이 돼야 돼요. 여기까지 나왔겠죠. 바로 나오시는 연습하랬어요. 그럼 우리가 로그 정의에 의해서 x-5분의 x-2 얘는 뭐랑 같다? 4의 2분의 1제곱과 같습니다. 이거 바로 나오셔야 되겠죠? 알겠죠? 4의 2분의 1제곱과 같아요. 이 식이 바로바로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이 로그에서 기본 우리가 실제로 공부를 한 학생이야 이러면. 그럼 이제 어차피 얘는 지금 2가 되겠죠. 루트 4니까. 그래서 나머지 계산하니까 x-2가 2x-5 10이랑 같은 거고 그럼 이때 x 값이 8이요. 이렇게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거 나온 거를 확인은 항상 해보셔야 되고 8을 집어넣었더니 이 진수에 지금 6이니까 양수 맞죠? 8을 집어넣었더니 얘가 3이니까 양수 맞죠? 아 그럼 결국 이거는 진짜 해가 되는구나. 그래서 그 값을 알파라고 넣었으니 알파가 8이구나 라고 써져 있는 거고 그럼 결국 최종 로그4의 8을 구하세요. 이게 지금 최종 답변이 되었겠죠. 그럼 로그4의 8 몇이죠? 네 2분의 3이요. 그래서 답은 2번이구나.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393번 하나만 더 다시 볼게요. 지금 얘도 항이 2개짜리인 방정식을 풀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2개는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벌써 비교를 하다 보니까 지금 누가 똑같아요? 네, 진수끼리 벌써 똑같죠? 진수끼리 똑같아. 그럼 일단 누구 먼저 비교하면 돼? 네, 진수가 같으니 밑끼리 같다. 즉 x제곱 플러스 1이 x 플러스 7과 같아요 라는 방정식을 먼저 풀면 되겠구나. 그럼 이때 여기 상황에서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에 거기에 마이너스 6은 0이요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때 x값이 3 또는 마이너스 2요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푼 다음에 뭐 확인하라고 했어요? 진수와 밑조건을 확인해야 된다고. 그럼 3 집어넣었을 때 얘 10이니까 0보다 크고 1 아니니까 성립하죠. 3 집어넣었을 때 2니까 성립하죠. 3 집어넣으니까 10이니까 성립하죠. 그러니까 3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어요. 얘 벌써 몇이야?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진수 조건 성립해요? 아니요. 그러니까 얘 없애줘야 된다. 이렇게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방정식을 풀 땐 거꾸로 확인을 한다고. 근데 두 번째 이야기가 뭐야? 우리는 지금 이때 진수에 또 식으로서 써져 있잖아. 그럼 조건 하나 더 뭐 생각하자고 했어요? 진수가 몇이 되는 거? 네, 1이 되는 걸 생각하세요. 그럼 x-1이 지금 몇이 돼야,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x는 2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 구한 것도 확인을 하다 보면 다 성립하겠구나. 그래서 이때는 x는 2도 해고 x는 3도 해니까 여기서 모든 근의 합이라는 건 얘랑 얘랑 더한 5가 돼야겠어요. 이렇게 답을 구하자. 이게 393번 문제에서 이 두 번째 이형태꼴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수예제 12번 문제에서는 얘기가 이거야.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돼 있었으면 지수 때도 마찬가지지만 로그 어떤 AX의 거듭 제곱꼴 이 꼴이 뜨면 무조건 뭐하라? 치환하라 라는 소리밖에 없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 거듭제곱꼴이 전 시간 최대체수 때도 보여줬지만 나는 로그랑 곱하기를 하라는 자체는 항상 괄호 쳐서서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거듭제곱꼴이 되는구나. 됐어. 근데 이제 문제를 보다 보니까 얘는 밑이 3이고 얘는 밑이 9고 얘도 3이고 얘도 9야. 그럼 일단 뭐 해줘야 돼? 밑을 같게. 그럼 3으로 똑같이 만들어줄 거니까 여기는 2분의 1 빠져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3으로 같게 만들어주면 여기도 2분의 1 나오겠어.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한 번 더 쓰기 싫으니까 이제 바로 바꿔서 로그 3의 x를 내가 p라는 걸로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자. 이렇게. 그럼 여기 식은 지금 p죠. 그럼 p 마이너스 여기는 2분의 1 p 이렇게 쓰여진 거고 2분의 1과 2 약분되지니까 여기는 p 제곱이요. 이렇게 지금 나오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여기 상태에서 양변에 2 곱해주면 2p 마이너스 p가 2p 제곱이 되었고 당연히 2차 방정식이 한쪽으로 넘겨서 인수분해 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는 0이니까 2p 제곱에 마이너스 p요. 그럼 이때 인수분해가 p에 2p 마이너스 1이 0입니다. 이렇게까지 쓰여져서 인수분해가 완성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p 값은 0이거나 또는 2분의 1이 돼야 돼요. 이렇게 지금 쓰여질 거고 거기서 p가 로그 3의 x라고 했으니 마지막 x를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로그 3의 몇이 0이야? 1이요. 그리고 또는 로그 3의 몇이 2분의 1이야? 3의 2분의 1제곱인 루트 3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때 그 근을 알파 베타라고 놨으니까 둘이 곱해서 3이요. 이렇게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구나. 그쵸? 필수예제 13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제목이 이게 아니라고 최대체수 때도 설명했었던 내용에서 우리는 밑과 지수에 둘 다 미지수가 존재를 한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밑과 지수에 둘 다 미지수가 있어요. 뭐 하자? 양변에 로그 씌우자.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x 밑과 지수에 둘 다 미지수가 있으니까 로그를 씌워줘야 되겠구나. 근데 여기서도 벌써 로그 3이라는 자체가 있으니까 양변에 밑이 로그 3인 걸 씌우면 되겠죠. 그때 로그 씌울 때 계속 말하지만 이 자체가 하나의 진수, 얘 자체가 하나의 진수라고 생각해서 로그를 씌우시는 거예요. 그럼 로그 3의 x의 로그 3의 x라고 써진 거고 로그 3의 3분의 1 x 제곱이라고 이렇게 씌워져서 쓰는 겁니다. 여기서 되게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는 일단 실수는 안 해. 왜? x의 거듭제곱이 지금 뭐야? 로그 3의 x가 거듭제곱이지. 그럼 진수의 거듭제곱 돼 있으면 뭐 하자? 앞으로 나와서 곱해지자. 그럼 얘는 로그 3의 x 거기에 곱하기 원래 있던 로그 3의 x 그럼 걔는 제곱이요. 이렇게 갖다 쓰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한다고. 선생님 여기 제곱 있으니까 뭐 해줘? 앞에 2 곱해주면 이 제곱은 3분의 1을 제곱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잖아. 얘는 3분의 1 곱하기 x제곱이기 때문에 이 제곱을 먼저 꺼내준다는 개념이 아니었던 거라고요. 그럼 이때는 뭐야? 곱하기를 먼저 로그 성질에 의해서 찢어줘야 되는구나. 그럼 로그 3의 3분의 1은 마이너스 1 그리고 로그 3의 x제곱이니까 그때 제곱은 앞으로 빠져나와서 2로그 3의 x요. 이렇게 갖다 쓰는 연습이 정확하게 돼야 된다고. 그럼 이제 나머지 계산하는데 또 거듭제곱 나왔으니까 로그 3의 x를 p라고 치환한 식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p제곱
얘가 좌변으로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2p, 거기에 지금 플러스 1은 0이요. 얘 방정식을 풀라는 소리고, 그럼 당연히 여기는 p-1의 제곱이 0이니까, 아, 이때 p 값이 1이 돼야 되는구나. 근데 p는 다시 로그 3의 x였으니, 그럼 x가 지금 몇이 돼야 된다? 3의 1제곱인 3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지금 3인 2번 이렇게 체크를 하셔서 문제를 풀어라. 네, 필세지 14번 문제에서도 볼게요. 연립방정식 얘를 지금 풀래요. 근데 여기 상태에서는 로그 x의 4, 로그 y의 2, 그리고 여기는 로그 x의 16, 로그 y의 8 이런 식으로 써 있어. 그럼 당연히 이런 문제도 식이 복잡하니까 치환해 줄 생각밖에 없을 건데, 근데 거기 상태에서 진수에 거듭 제곱으로 돼 있으면 그 숫자는 항상 바꿔놓기. 그럼 4의 제곱은 4는 2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먼저 바꿔놓으시면 되겠죠. 여기서 16은 2의 4제곱이니까 바꿔놓으시면 될 거고,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구나. 여기까지 바꿔놓으시면 되겠죠. 그럼 당연히 여기서 치환할 건 뭘 치환해줘요? 로그 x의 2를 p, 그리고 로그 y의 2를 q. 아, 이런 식으로 일단 바꿔놓고서 이제 치환을 해서 문제 풀면 되겠구나. 그럼 나머지는 어차피 연립방정식이니까 2p- q가 2여 라는 식과, 두 번째는 4p 플러스 3q가 마이너스 1이라는 두 연립방정식을 푸세요 라는 소리밖에 없겠죠? 그럼 이제 당연히 뭐 여기 상태에서 얘한테 2배를 해주면, 아니면 얘한테 3배를 해주면 6p-3q 가 6이 되었고, 나머지 방정식을 풀어라 이렇게 해서 지금 더해줘는 10p가, 얘는 지금 5가 되었어요. 그럼 p 값이 지금 2분의 1이 되었고, 그럼 이때 p가 2분의 1이라면 지금 이때 q 값은 마이너스 1이 되었어요. 이렇게까지 구해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이 p는요, 로그 x의 2예요. q는 로그 y의 2예요. 다시 여기 상태에서도 계속 똑같이 연습하는 겁니다. 나는 얘가 2분의 1이 되잖아. 그럼 쓰는 건 계속 이렇게 쓰는 거야. 2는. 그럼 어떻게 써야 돼? x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그냥 바로바로 갖다 쓰는 연습이 되어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두 번째, 여기서도 2는 항상 진수는 이라고 갖다 써놓고서 문제를 풀 거고, 그럼 이때 및 y에 거기에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써서 문제를 풀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여기서 계산하니까 x를 구하려면 양변을 뭐 해주면 돼? 제곱해주면 돼. 그래서 x가 4구나. y의 마이너스 1제곱은 y분의 1이겠죠? 그럼 y분의 1이 2라면 y값은 2분의 1이요. 그래서 이때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니까 알파 베타를 곱해주세요. 그래서 2다 이렇게. 뭐 로그 방정식 활용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건 없겠죠. 식을 니네가 직접 잡으라는 것보다는 식이 잡혀져 있으니까. 여기 상황에서도 봤어. 로그 2의 x, 2x의 전체 제곱과 마이너스 3 로그 2의 x 제곱이라고 써져 있어서 는영돼 있어. 근데 벌써 거듭 제곱꼴 돼 있잖아. 그럼 우리가 뭐 해줘? 치환할 거야. 그럼 치환하려다 보니까 진수가 곱하기로 돼 있으면 뭐로 바꾸나? 더하기로 찢어놔. 그럼 얘를 더하기로 찢으니까 로그 2의 2면 x와, 그리고 로그 2의 2니까 플러스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바꿔줬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이번에도 나는 로그 2의 x를 p라고 치환을 한 상태에서 식을 다시 정리하자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를 바꿔주니까 얘는 p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근데 이 2는 어떻게 해줘야 돼? 앞으로 빠져나갈 거니까 여기는 6 이렇게 돼서 얘는 마이너스 6p가 0이요 이렇게 쓰여지면 되겠죠. 그럼 이걸 정리한 식이 p제곱 마이너스 4p 플러스 1이 0이요 이렇게 됐어. 또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당연히 근각에서의 관계를 쓸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럼 근각에서의 관계를 쓰려는데 여기서 말하는 두 근, 즉 그거는 x값,
근데 우리가 치환했었을 때 여기서의 그는 P값. 그럼 이 P가 지금 뭘 의미하는 거야? 로그 2의 알파와 로그 2의 베타를 의미합니다. 이렇게까지. 근데 문제에서 근각에서의 관계를 쓸 거라고 했고 우리는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건 알파, 베타, 얘의 값을 구하재. 그럼 진수끼리 곱한 걸 구하라는 거니까 우리는 두 근에 뭘 보시면 된다? 합을 보면 되겠구나. 그래서 로그 2의 알파, 베타가 라고 쓰여지고 그럼 이때 얘랑 합한 건 몇이죠? 4예요. 다시 마지막 또 연습할까요? 알파, 베타는 어떻게 써더라? 2의 4제곱. 그렇지.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을 하라고. 그럼 여긴 16이구나. 그래서 답은 4번이요. 그럼 방정식을 했으니 부등식을 똑같이 건드립니다. 로그 부등식은요. 일단 방정식과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형태로서 밑을 갖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아니면 진수를 갖게 만들 수 있는지 먼저 쓰시면 돼요. 근데 거기 상황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부동호 방향을 신경 써야 되는 거잖아. 그럼 로그 지금 여기에 gx라고 쓰여져 있어. 그럼 이때 여기 상태에서 지금 부동호 방향은 누구 때문에 결정을 하는 거다? 밑 A 때문에 결정을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부터 부등식을 풀 때는 꼭 순서를 기억을 해라. 부등식을 풀 때의 순서는 얘를 반대로 가셔야 돼요. 왜냐면 니네가 풀었을 때 진수 조건을 항상 나중에 해석을 안 할 때가 많아서 그래서 부등식을 풀 때는 진수 조건부터 먼저 확인. 알겠니? 진수 조건을 확인한 후 두 번째가 시계 계산. 여기서 선생님이 말하는 시계 계산이라는 건 이제 fx랑 gx를 비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진수 조건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 시계 계산. 그럼 이제 시계 계산을 하려는데 니네가 말한 대로 a에 따라서 달라진댔잖아. 그럼 그 a가 0과 1 사이에 있는 감소인지 1보다 큰지 이거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밖에 없는 거고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0과 1 사이에 있었을 때 fx와 gx를 비교할 땐 부동방이 어떻게 돼야 된다? 네, 반대로 바뀌어져야 되는구나. 감소니까. 그리고 가 함수였을 땐 부동방이 어떻게 써라? 그대로 갖다 써라. 근데 이거 꼭 순서 지키면서 풀어. 왜? 나는 여기서 확인한 거랑 여기서 나온 해랑 수직선을 그려서 겹치는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꼭 확인은 이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문제를 봤어요. 얘 부등식을 풀어서 해를 구하려잖아요. 그럼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이제 로그 부등식을 풀 때는 첫 번째 뭐 하자? 진수 조건부터 무조건 확인하고 들어가라. 그럼 진수 조건은 6-x도 진수고 x 플러스 5도 진수죠. 그래서 둘 다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확인을 한 후 문제를 풀어줘라. 그럼 여기 상황에서 x 값은 지금 6보다 작고요. 마이너스 5보다는 커야 돼요. 얘 먼저 확인을 한 후. 두 번째, 그때 식계산을 이제 할 준비를 해라. 그럼 여기서 식계산을 하려다 보니까 또 로그끼리 합하기가 돼 있으면 진수끼리 뭐 해주시면 된다?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로그. 그럼 얘를 곱해 주니까 지금 전개하면 마이너스 x 제곱. 그리고 여기 상황에서 얘는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 x 마이너스 30이요. 이렇게 쓰여져서 1 이렇게 갖다 쓰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부등식을 풀 때는 얘가 얘의 거듭제곱 이렇게 썼을 때 부동방향 가끔가다 헷갈릴 때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부등식을 풀 때는 이 상수 1이라고 돼 있으면 얘를 그냥 일단 로그로 바꿔놔. 그럼 얘는 로그 몇이야? 12요. 이렇게 먼저 바꿔놨구나. 그럼 이제 진수끼리 크기 비교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 32 12랑 비교를 하는데 지금 이때 밑이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 상육 로그는 밑이 몇인 거니까
10인 거니까. 그럼 증가함수니까 부동 방향은 그대로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다 넘겨서 다시 계산.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0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돼 있는 부등식을 지금 풀어라 라는 거밖에 없겠죠. 여기는 지금 플러스 30이죠. 그럼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20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때 여기 상태에서 얘가 인수분해가 x-5에 이렇게 됩니다 라고 써지겠지. 그럼 얘에서 지금 부등식의 해는 마이너스 4보다 어때야 돼? 작거나 같고, 그리고 또는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럼 결국은 뭐야? 나는 지금 얘, 두 번째 얘, 그리고 세 번째 얘는 한꺼번에야 이 세 개가 다 겹치는 걸 찾아야 된다고. 근데 니네가 시험 시간 때 펜을 들고서 색깔펜 갖고 문제 풀 거 아니잖아. 그럼 항상 이야기하는 건 수직선의 높이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얘는 6보다 작아요. 두 번째 얘는 마이너스 5보다 커요. 세 번째 얘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고, 얘랑 같은 높이로 5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그럼 이때 세 개가 다 겹치는 데는 마이너스 5와 4 이렇게 세 개, 그리고 5와 6 이렇게 세 개, 이게 답이구나. 이렇게 수직선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된다고. 이 의미 자체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지 고등학교 1학년 때 연립부등식 푼 걸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5보다 크고 x가 지금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5보다 크거나 같고 x가 6보다 작아요. 이렇게 지금 쓰여져 있는 것이 됐으니, 그럼 이 알파 값은, 즉 a 값은 마이너스 5요. 그리고 저기 쓰여져 있는 b의 값은 5요. 그래서 a랑 b를 구했으니까 최종 a 플러스 b를 하세요. 그럼 얘 답은 0입니다. 이렇게까지 문제를 풀어주신다고. 409번에서도 이것도 우리는 합성함수가 되는 거야. 로그 안에 로그가 들어가 있는 어떤 식이 있잖아. 그럼 이건 합성이야. 근데 합성함수의 방정식을 풀거나 부등식을 풀 때도 시계 계산을 할 땐, 지금 내가 아까 이런 그냥 문제 푸는 건 시계 계산이랬지. 시계 계산할 땐 거꾸로 풀어야 돼. 우리가 최대 최소를 풀 때는 동그라미 그려서 문제를 풀잖아요. 근데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 때는 거꾸로 푼다라는 게 목적이야. 하지만 이 문제는 지금 일단 부등식 푸는 거 맞죠? 그럼 근데 로그로 쓰여져 있는 부등식이잖아요. 그럼 내가 뭐부터 확인하라고? 밑과 진수 조건부터 확인하라고요. 그럼 여기서 제일 첫 번째, 로그가 지금 몇 개 있죠? 2개 있어요. 그럼 진수도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로그 2에 대한 진수가 누구야? x요. 그럼 x가 일단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먼저 써질 거고요. 두 번째 로그 5에 대한 진수는 누구예요? 로그 2x요. 그럼 로그 2의 x도 지금 0보다 커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먼저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얘도 지금 풀어주다 보니까 0은 로그 2의 몇이고 1이 되는 거고, 이때도 밑이 2, 즉 증가함수죠. 그럼 부동호 방향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풀어낸 해는 x가 1보다 크구나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두 번째가 이제 식계산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이 식계산을 하는데, 식계산을 할 때는 내가 아까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풀 땐 뭐 하자? 거꾸로 들어가자. 그럼 거꾸로 들어간다라는 소리는 안에부터 원래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바깥쪽, 즉 이 1이 로그 5에 뭐였는지부터 확인하면 되겠구나. 그럼 얘는 로그 5에 5요. 이렇게 지금 쓰여져 있으면 되는 거겠지. 그럼 그때 진수끼리 크기 비교하면 되는 거니까 로그 2의 x가 진수 5랑 비교를 하는데,
그때 여기 상태에서 밑이 지금 오니까 증가야, 감소야? 증가. 그럼 부동방향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되겠구나. 그럼 이제 마지막 한 번만 더 하면 되겠구나. 이 5는 로그 2의 몇이니까? 네, 5의 제곱인 32가 될 거니까. 그럼 이번에도 진수끼리 크기 비교만 하면 되겠구나. 그럼 x가 32고 밑이 2니까 증가, 감소야? 증가. 그럼 부동방향 또 유지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나온 조건 이 세 가지를 다 수직선으로 또 표현해서 들어가면 되겠구나. 그럼 x가 지금 0보다 크다고 했으며 그리고 x가 1보다도 크다고 했고 32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세 개 다 겹치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1보다 크고 x가 3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니까 알파 베타 곱해져서 32요 라고 답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필수예제 17번은 달릴 거 없죠. 방정식을 풀 때도 마찬가지지만 부등식을 풀 때도 거듭제곱꼴이 있으면 무조건 뭐 하라고? 치환만 하시라고. 그러니까 여기 상태에서 거듭제곱꼴 있잖아. 그럼 이때도 치환을 하자. 그래서 로그 3분의 1 x를 우선 p라고 바꿔놓고서 들어가자. 그럼 얘를 p라고 바꿔준 식이 되다 보니 얘는 p 제곱이고 마이너스 이때 이 2가 또 앞으로 곱해지니까 2p요 이렇게 지금 쓰여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인수분해를 해주니까 p에 지금 p-2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지금 쓰여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얘의 범위는 p가 0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2보다 p가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지금 갖다 쓰여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이랬을 때 이 p가 지금 로그 3분의 1의 x였고 여기도 로그 3분의 1의 x였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 상황에서 얘 0은 로그 3분의 1의 몇이고 1이요. 2는 로그 3분의 1의 몇이고 9분의 1이요. 이렇게 쓰여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여기 상황에서 얘는 지금 x랑 1이랑 비교하는데 밑이 몇이니까 3분의 1이니까 부동항은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바뀌어서 써줘야 되는구나. 맞죠? 그리고 또는 9분의 1과 3분의 1을 크기 비교를 합니다. 아니, x를 비교합니다. 근데 부동항은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쓰여질 겁니다. 됐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합 배웠던 거 생각해 볼까? 또는이라는 의미는 집합에서 교집합이야, 합집합이야? 또는은 합집합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니네가 지금 이걸 수직선을 그려서 얘랑 얘랑 겹치는 답을 찾겠다라는 소리가 아닌 거야.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인 거야. 즉 니네가 이거 수직선 그려봤자 지금 1보다 크거나 같고 선생님 이 상태에서 9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나서 선생님 겹치는 거 없잖아요. 해가 없어요. 이딴 소리 하면 안 된다고. 또는이라는 자체는 이 자체가 답이라고. 합집합이라서. 알겠니? 필수예제 유형 18번 문제도 이번에도 이제 제목 자체가 이제 당연히 바뀌어지겠죠. 우리는 지금 밑과 지수에 둘 다 미지수가 깔려져 있는 경우에서 문제를 풉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하자고 했어요? 로그 씌우자. 근데 이번에도 부등식이잖아요. 그럼 부등식을 씌울 때는 부동호항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또 그것만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근데 얘 자체 괄호, 얘 자체 괄호. 근데 밑이 어차피 몇인 걸 씌울 거야? 네, 3인 걸 갖다 씌우면 되겠지. 그래서 로그 3의 x에 로그 3의 x. 그리고 로그 3의 9x. 이렇게 로그 3을 씌워줬는데, 그때 여기서 밑이 3인 로그를 씌워줬다면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함수야. 그럼 부동방향은 그대로 가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씌워주면 되겠구나. 그럼 아까처럼 이제 실수만 없으면 되니까 진수에 거듭 제곱되어 있었으면 앞으로 곱해지기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이거 그냥 바로 갖다 쓰면 로그 3의 x의 제곱이요. 이제 이 정도 바로 나올 수 있겠죠.
여기 상황에서는 진수끼리 곱하기가 돼 있으니까 더하기로 찢으면 되겠죠. 그럼 로그 3의 9가 2고 거기에 플러스 로그 3의 x 이렇게 갖다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로그 3의 x 뭐요? x 어디 갔어? 안 썼으면 말을 해줬어야지. 그럼 x가 없잖아요. 이렇게 지금 될 거니까. 그럼 이때 로그 3의 x를 우리는 당연히 p라고 치환을 해서 또 문제를 풀어주니, 그럼 얘는 지금 p제곱 마이너스 p,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아요. 이렇게 지금 나오시면 되는 거고, 그럼 당연히 인수분해가 p 마이너스 2에 p 플러스 1 이렇게 쓰여졌고, 그러면 이때 여기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지금 p가 2보다 작아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면 되겠구나. 마지막 답을 낼 거니 지금 얘가 로그 3의 x였고, 그럼 마이너스 1은 로그 3의 뭐고? 3분의 1, 3의 마이너스 1제곱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주셔야겠죠. 그리고 2는 로그 3의 몇이다? 3의 제곱인 9가 됩니다. 이렇게 지금 갖다 쓰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적으로 x가 3분의 1과 9를 비교를 해주는데 밑이 3이니까 부동하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럼 결국은 1부터 9 전 8까지 있는 정수 개수를 구하라. 그러니까 즉 8개인 3번이요.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게 414번 문제가 되시는 겁니다. 써져 있는 내용에서 우리가 다시 말하자면 그냥 이때 어떤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이라는 파트는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은 판별식을 갖다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한 조건이 없으면. 근데 나머지 제한 조건이 깔려져 있거나 2차 부등식이 아닌 상황이라면 그때는 항상 최대값 또는 최소값과의 비교를 할 준비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는 모든 양수 x에 대하여 라는 조건을 깔아줬고, 그때 이 부등식이 성립하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만 해줬어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당연히 이때 또 로그 2의 x의 전체 제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듭제곱 나왔으면 또다시 뭐 해줘요? 치환이요. 그럼 이때도 로그 2의 x를 치환을 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럼 로그 x를 지금 p라고 치환하면 여기 식은 p제곱 플러스 8p 거기에 플러스 쟤는 어쩔 수 없이 그냥 8 로그 2의 k라고 갖다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때 로그 2의 x를 또 치환해 줬으니 범위 생각하셔야겠죠. 근데 그 p는 범위는 x에 따라서 결정되잖아. 근데 x가 지금 어떤 상황이래? 모든 양수 상황이래. 그럼 모든 양수 상황에서 p의 범위는 뭔 소리야? 0보다 크다란 말이 나오면 안 되고 모든 실수라는 말이 바로 나와야 돼. 왜? 로그 2의 x라는 그래프는 우리가 원래 양수 쪽에서 다 그려지는 거잖아. 그럼 y값이 다 가질 수 있었다고. 로그 2의 x라는 그래프가. 맞아? 그러니까 이때 여기서 지금 얘 모든 양수에 대해서 p 자체 가는 것도 이 p도 모든 실수 p가 다 되는 거라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는 모든 실수 p라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얘는 다시 모든 실수 p에 대해서 몇 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이 성립하게 만들어야 돼. 그럼 그땐 뭐 쓰면 돼? 판별식 쓰는 거야. 모든 실수 p에 대한 2차식이잖아. 그게 항상 성립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그때 판별식 그냥 갖다 썼으면 됐다고. 그럼 여기서 얘 갖고 판별식을 갖다 쓰니 16 마이너스 8 로그 2의 k 그럼 그 값이 0보다 작으면 되겠어요. 이것만 문제를 풀라는 소리겠구나. 그래서 로그 2의 k가 0보다 지금 이렇게 돼요 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럼 이때 이 2가 로그 2의 4가 되었으니 K가 4보다 커요. 이렇게 지금 쓰여주신다고요.
420번 문제. 얘는 식 자체를 보는 거야. 이 위에 쪽 내용 자체를 어차피 버려. 위에 쪽 내용을 보니까 얘가 지금 누구에 대한 2차 방정식이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x에 대해서 우리가 풀었다라는 건 그냥 원래 x에 대한 다항식을 생각을 하라고. 그럼 그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에 같지 않아야 된대. 그럼 그때 뭘 조건이야? 실근에 같지 않을 조건이.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 그래야지 실근에 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판별식 갖다 쓰라는 소리밖에 없겠구나. 그럼 이때 로그 a의 제곱 마이너스 4의 로그 a 플러스 3. 그럼 얘가 0보다 작아요라는 부등식을 푸세요. 이렇게만 얘기해주면 되겠구나. 그럼 또 거듭제곱 나왔으니까 로그 a를 치환해서 풀어서 p제곱 마이너스 4p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아요. 이렇게 나오시면 되는 거고, 그럼 당연히 인수분해가 p 마이너스 6과 p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었으니 마이너스 2보다 크고 p가 지금 6보다 작아요.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 p가 지금 로그 a였고, 그럼 이때 이 마이너스 2는 로그 몇이고, 네,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100분의 1. 얘는 10의 6제곱.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마지막 이 a의 범위는 밑이 10이니까 증가함수라서 100분의 1보다 크고 10의 6제곱보다 작아요. 이렇게 답이 나오시면 되겠구나. 됐어요. 423번 문제 마지막 볼게요. 식 그냥 갖다 쓰라는 거는 거의 웬만하면 로그 방정식이나 로그 부등식 지수 쪽에서는요, 등비수열식이 나올 거다라는 게 거의 기본적인 행동들이 될 거예요. 관계식이 안 주어졌으면. 그럼 문제에서 보니까 올해 매출액은요, 작년에 비해서 28% 증가하여서 100억 원이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매출액이 앞으로도 매년 28%씩 증가를 한다면 매출액이 올해 매출액의 5배가 되는 것을 물어봐라 라고 했어. 그럼 솔직히 지금 현재 작년 매출액까지는 필요가 없는 거야. 맞아. 왜냐면 올해 몇 배냐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겠지. 내가 지금 올해가 있어. 그럼 올해가 내가 지금 100억 원이긴 하지만 그냥 100억 원. 그럼 여기 상태에서 1년이 지났어. 매년이 지났댔으니까. 그럼 1년이 지났을 때 이때 여기서 지금 매출액은 어떻게 표현해줘야 돼, 식이? 100억에 곱하기 뭐 해줘야 될까? 28%가 증가를 했다며. 그럼 어떻게 써줘야 돼? 1 플러스 그 비율만큼 곱해줘야 되는 거야. 1이라는 건 원래 있던 값. 거기에 28%니까 20%는 100분의 28. 근데 증가했댔으니까 더해져서 얘를 곱해주면 된다고. 그러면 또다시 1년이 또 지났어. 그럼 이때는 이 금액에 다시 곱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 여기에서 100억에 1 플러스 100분의 28에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래서 이게 또 등비수열 파트랑 똑같은 식이 된 것뿐이라고요.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마지막 질문이 뭐야? 나는 얘가 되는 게 몇 년 후냐라고 했으니까 n년 후라고 관계식을 쓰시면 되는 거고. 그럼 일단 n년 후였을 때의 식은 100억에 곱하기 누굴 때리려고 또닥또닥 100분의 28에 n제곱 이렇게 지금 쓰여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 값이 올해 매출액이 지금 얼마였고 100억이었고 그 100억에 몇 배가 되게 만들어주세요. 5배가 되는 것. 그럼 되는 걸 했으니까 같다 이렇게 써서 방정식을 푸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지. 그럼 일단 당연히 100억 100억은 양변에
나눠줄 거고. 그럼 여기 상태에서 얘를 거듭 제곱해서 5가 되는 숫자가 있을까 없을까? 기본적으로 정수에서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니네가 이걸 계산하는데 지수 방정식을 풀려는데 못 푸니까 로그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세요라는 힌트를 주어진 거라고. 아, 로그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라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를 로그로 바꿔줄 거라고. 그럼 얘는 지금 1.28이라고 먼저 바꿔놓으시면 되는 거고, n제곱이고 얘가 5인데 내가 로그의 힘을 빌린댔잖아. 근데 이 여기서 알려준 건 밑이 몇 있는 거? 10인 상로그를 깔아줬으니까 여기에다가 양변에 상로그를 씌워서 표현을 하자고.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이때 또다시 얘는 진수에 있던 거잖아. 그럼 앞으로 곱하기로 나오면 되겠지. 그럼 얘는 n 곱하기 이렇게 지금 쓰여졌는데 이제부터 다시 표현해보자. 얘는 소수로 표현했지만 실제로 100분의 128이죠. 맞아. 128은 2의 몇 제곱이고 7제곱이요 이렇게 써지겠죠. 그럼 얘는 7로그 2요 이렇게 갖다 쓰면 되겠죠. 거기에 마이너스 로그 100이에요. 그럼 로그 100은 2예요 이렇게 지금 갖다 쓰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로그 5예요. 맞아요. 근데 로그 5인데 우리가 누구 값밖에 안 가르쳐줬어. 로그 2 값만 알려줬잖아. 그럼 상로그에서 로그 5를 로그 2로 표현하는 게 뭐였다고? 1 마이너스 로그 2라고 바꿔줄 수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다 바꿔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대입하라는 소리밖에 없겠구나. n 곱하기 로그 2 대신 0.3을 집어넣었으니 0.3 곱하기 7이 2.1이고 그럼 2.1에서 2가 빠지면 그럼 n 곱하기 0.1이 이렇게 지금 쓰여진 거고 그럼 이때 여기 상태에서 얘가 지금 0.3이 들어갔으니 얘는 0.7이요. 그럼 이때 얘는 몇이다? 이렇게 답이 나오시면 되겠어요. 이게 지금 424번 문제 마지막 마무리가 된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죠.